유시민 작가가 지난번 수요 난장판에 나와서 인물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도 야 이거 괜찮겠어요라고 했지만 이 정도 난리가 날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언론이 일주일 내내 이것만 다루는 거야. 이것만 다루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런 또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 여기 유튜버의 해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루다. 지금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많이 다루긴 했어. 어마어마하게 다뤘죠.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흐뭇해요? 큰 나무 밑에 숨으니까 내가 거기 같이 나온 건 아무도 몰라. 본 사람들. 웬만하면 최강욱은 타겟팅 되기 좋거든. 근데. 웬만하면 써먹었을 텐데 큰 나무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유시민 작가 그거 혹시 보셨어요? 나온지도 몰라. 나온지도 몰라. 그건 아주 좋네요. 말하자면 악플이 많이 달린 기사인데 우리 지난번 방송 어마어마했어요. 왜 그런 거 하는 분들 있더라고. 댓글 읽기? 네. 악플 읽기?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게 그 반응들을 보면 네. 저도 다 살펴봤는데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지금 이 탄핵 정국의 본질적인 어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왜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민주 세력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면서 저쪽에 발언권을 그렇게 많이 주는가? 왜 여론조사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가? 도대체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서 평론하는 비평가들은 왜 저러는 건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야, 근데 이 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언론사도 혼냈고, 평론가들도 혼냈고, 정치인들도 혼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문에서 박살을 냈기 때문에, 야,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돼. 거의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 관련된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한 개만 우선 할까? 네. 내가 제일 초기에 나온 반응 중에 하나인데 입틀막. 입틀막 그 얘기 한다. 많이 했어요. 고민정 의원이 맞아. 이제 일극체제 얘기하면서 입틀막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일 내 눈에 띄는 악플이었어. 저는 그게 요 부문은 이제 정치인 부문입니다. 맞아. 내가 어떻게 입틀막을 해요? 못하죠. 공권력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언제 입틀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뭐 어떤 세력을 비판하는 거는 건전한 표현의 비판이고,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표현으로. 네. 내부적인 다양성이고 그렇죠. 그 내부에서든 밖에서 누군가 자기들이 한 주장에 대해서 그거 이런 문제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 입틀막이래. 그 입틀막. 야 이건 진짜 야, 그거 맞는 키다. 야 너님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맞는 키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네.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하는 비판은 내부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동이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입틀막이다? 저도 그게 근본적으로 저도 궁금하더라고. 그렇게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들겠냐고. 네, 너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근데 그 특정인을 한 분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다 그 논리로 하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다양성 굉장히 좋은 거다. 필요하다. 그거 막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갈라치기고 밀어내기고 입틀막. 축소시키는 거고 입틀막이라고 그 논리는 다 같이 쓰는 논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악플이야 일종의. 요건 악플이다. 그건 악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요건 악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 네.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악플 쓰는 거야. 이게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그동안에 이제 입 닫고 조용히 있으니까 자기 존재감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댓글 공격으로 상처받을 일이 없었는데 유 장관님이 언급을 해주시니까 또 그게 이제 자기한테 댓글 달리는 거지. 근데 그게 싫다는 거죠. 굳이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말을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언론이 그거를 또 집중 조명해 주니까 이게 커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막 달리더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상처나 뭐 이런 논리를 굳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쁘다. 네. 아무튼 저는 그 매우 모순적인 그 태도 때문에 저도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거는 뭐 유시민 작가님하고 막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판이거든요. 나보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뭘 억울해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연관은 되는데 네. 이제 뭐 계속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고. 왜 그래? 왜 나빠? 근데 이제 그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얘기를 하면 네. 근데 팬덤이 엄청 강했던 게 문 대통령이에요 또. 네. 그렇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팬덤 최초로 팬덤을 노사모! 만들어낸 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팬덤 정치의 개척자들이고 최고봉이에요. 그럼 왜 나쁘냐고.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그거 팬덤이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맞아. 그렇지.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들을 하는데 자기는 안 생기는데. 우리 여기 팬덤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유시민 유시민 작가. 작가니까. 오. 왜 이래? 나는 광장. 안티 팬덤 정말. 그러니까 사실 정치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그것이 다른 정치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팬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지를 보면 이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논리죠.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다. 네. 그리고 이 일극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개딸들의 이재명 팬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조금만 이재명을 비판하면 몰려들어서 이틀막을 시키려고 그런다. 네. 근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일극 체제로 되어서 내부 다양성이 없어지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렇지. 딱 그 논리죠. 요 논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게 다 언론에서 다 퍼뜨리는 논리인데 이제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극 체제가 좋은지 다극 체제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선험적으로 일극 체제가 좋다, 다극 체제가 좋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당 내부 선거를 통해서 대표도 뽑고 후보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과정이죠. 네. 이 과정이 공정하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원의 뜻이 어떤 한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복수의 리더가 공존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가. 뭐 그렇겠죠. 예,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당원들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달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국 체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있는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체제가 있어야 좋은 거야. 이 전제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정했어 그거를? 그 이거는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차례의 당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표출한 그런 의지.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압도적인 힘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한 판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 현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해롭다거나 혹은 나쁜 선거에 불리하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위적 일극 체제다. 그러면 그 비판마다 마찬가지.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세습했냐고. 왜 만들어낸 말이냐 하면 이재명 독재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재명 독재라고 말하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이재명 독재를 담고 마음속에는 표현은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타락한 언어예요. 이 일극 체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것이 더러운 말인 것처럼 이 일극 체제도 불순한 동기에서 만들어낸 더러운 말이라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정치인이 이 언어를 가져다가 팬덤이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손으로 써버리는 순간 당원들은 논리적으로는 이것을 논박을 하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는 거거든. 그 기사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뭐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에 해롭다 그래서 대선에 못 이긴다 뭐라고 막 말을 했는데 그 댓글에 네가 뭔데 뭐 내가 뽑았어 뭐 여론조사 압도적 1등인 대표 보고 무슨 소리야 뭐 지금은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를 해야지 뭐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네. 그럼 이거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차분히 논박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런 댓글을 다냐 하면 내가 당원인데 내가 지지자인데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마상을 입는 거지. 그래서 격하게 반응이 더 격하게 세지는구나.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야 이재명 독재야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정치인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 나가서도 통과 못해요. 앞으로. 당원들이 투표하는 어떤 선거의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한테 이렇게 마상을 입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직업 알아보라고 한 거거든. 그 얘기를 너무 내가 건너뛰어서 했어. 너무 짧게 했어.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벌써 안 맞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고 그렇죠.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페이스북 글로 당원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선거의 후보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의 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당을 바꾸지 않는 한. 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바로 반응을 냈어요. 뭐라고요? 예,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요.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겁니다. 인격적 공격. 마상 입으셨네. 그러니까 인격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표현하는 건 내 잘못이야. 나는 요거 좀 동의되던데.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셌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죠. 세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네.